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며느리 방 앞에 서서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인 거 다 알아? 며느리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다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아무도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립니다. 10년 전 그날 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올해 78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스불을 끄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주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고 하루 종일 같은 페이지만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환하게 웃는 여자.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며느리 박영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진. 저 여자. 10년 전 이 집에서 사라진 사람.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 김미영. 가족들은 미영이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남자를 따라갔다고. 연락을 끊었다고.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자신이 무엇을 봤는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첩을 덮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남편 김태호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셔야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흐릿했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후회. 아니, 공포. 태호야. 미영이 어디 갔니?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는 10년 전에 집 나갔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미영이는 안 나갔어. 미영이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며느리 영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너도 알지? 그렇지. 그날 밤. 너도 봤잖아. 영희의 손에 들린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태호가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괜찮아.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편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사진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마다 며느리 방 앞에 서서 속삭이는 것이 내가 죽인 거 다 알아. 내가 죽인 거 다 알아? 10년 전.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시누이 미영은 32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여자가 30이 넘도록 시집을 안 가면 어떡하니?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얼굴을 못 보겠다.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부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미영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받습니다. 오늘 밤 만나자. 아내가 출장 갔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희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내려갔다가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약병에서 무언가를 따르는 것을. 미영의 방으로 가져가는 따뜻한 우유에. 영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미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후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빈 컵을 들고. 영희는 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의 방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문을 부쉈습니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쉬지 않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응급차가 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탄 것은 수면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고발합니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미영은 화장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미영이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자살이라는 말이 퍼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1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비밀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미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도와달라고 손을 뻗던 그 얼굴이. 영희는 10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면서 역설적으로 그날 밤의 일만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 시어머니가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리고 문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죽인 거 다 알아? 영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봤을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미영을 구하지 않은 것.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영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 푹 꺼진 볼. 10년 전보다 2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만 죄책감에 시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영희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희가 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일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미영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의 광경.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차갑게 식은 손. 영희는 미영의 손을 잡았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어머니가 약을 타는 것을 봤을 때? 그때 막았어야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10년을 이어왔습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들고 미영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괴로웠던 거구나. 10년 동안 혼자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았던 거구나. 하지만 동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알잖아. 왜 말 안 했어? 왜 날 안 막았어? 영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너도 똑같아. 영희는 미영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방. 시어머니가 자물쇠를 채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동안 영희는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방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미영의 책상, 미영의 옷장, 미영의 침대. 모든 것이 그날 밤 그대로였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영이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영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 미영이 사랑했던 그 유부남일까요? 영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쳤습니다. 미영의 글씨. 엄마가 또 잔소리했다. 결혼하라고. 좋은 집안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해. 비록 그가 결혼한 사람이어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그가 약속했어.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달 후. 그가 거짓말했다. 이혼은 못한다고. 아이들 때문에. 나는 바보였다. 엄마 말이 맞았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더 넘겼습니다. 일주일 후. 엄마가 뭔가 이상해. 나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어. 저녁에 내 방으로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어. 원래 그런 적 없는데? 무슨 뜻일까? 마지막 페이지.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눈물 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 엄마가 준 우유를 마시고 나서부터 눈이 감겨. 뭔가 이상해. 도와.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영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내가 구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황급히 일기장을 품에 감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며 미영아, 내가 왜 여기 있니?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영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하자. 영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알게 된 걸까요? 태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밤마다 내 방 앞에 가서 뭐라고 중얼거리시잖아. 영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치매시니까. 의미 없는 말씀이시겠지?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 나도 들었어. 내가 죽인 거 다 알아? 그게 무슨 뜻이야?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태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미영이 사진 보면서 우시더라.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한테 내가 죽인 거라고. 영희.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남편의 어머니가 남편의 여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을. 태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말해줘. 미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말 집 나간 거 맞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미영이는 집 나간 게 아니야?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미영이 방에 우유를 가져갔어. 나는 봤어. 어머니가 뭔가를 탄 걸. 다음 날 미영이는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10년 동안 말 못해서. 무서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영이를 죽였다고. 그리고 너는 10년 동안 알면서도.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 들었구나.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말해줄게. 태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엄마가 죽인 거 맞아. 태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이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었어. 창피했어. 동네에 소문나면 어떡하나, 너희 결혼해도 해가 될까봐. 그래서 수면제를 탄 거야? 많이. 태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미영이 얼굴이 매일 밤 꿈에 나왔어. 용서해달라고. 왜 그랬냐고. 그게 10년이야. 10년.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내가 죽인 거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날 밤. 부엌에서 봤잖아. 그런데 왜 안 막았어? 왜 가만히 있었어? 내가 막았으면 미영이 안 죽었을 수도 있어. 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이 집에서 쫓겨날까봐.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마찬가지야. 나는 체면이 무서웠고, 너는 쫓겨나는 게 무서웠고, 미영이만 죽었어.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태호야. 미영이한테 엄마 대신 사과해줘. 제사라도 지내줘. 한 달 후. 태호와 영희는 납골당 앞에 섰습니다. 미영의 유골함 앞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태호가 미영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미영아. 오빠가 늦게 왔다. 많이 늦었다. 미안해. 영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우이, 저도 미안해요.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새벽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미영의 사진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자수하셨어.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하셨대. 영희가 물었습니다. 처벌받으시는 거예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대. 10년이 넘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기로 하셨어. 혼자 죄책감을 안고 사시겠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10년 동안 지옥이었겠네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 다 그랬어. 어머니도. 당신도. 나만 몰랐지? 영희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10년 동안 숨겨서. 태호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야. 어머니 때문에. 이 집 때문에. 말 못한 거잖아.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가해자예요. 알면서도 침묵한 건 공범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미영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자. 다시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는. 미영의 사진이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났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이 드디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1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진실은 무겁지만 거짓보다는 가볍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